안녕하세요. 문화재 유튜버 김용수입니다. 오늘은 국보 78호로 지정되어 있는 명품 불교 조각 금동 반가사유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이 조각품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기획한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 라는 전시회에서 관람하고 왔습니다. 사실 이 78호 반가사유상은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83호 반가사유상과 더불어서 한국 불교 조각의 우수성을 입증해주는 작품입니다. 과거의 유물이고 문화재이지만 예술품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사실적이면서도 이상적인 보살의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죠. 이 보살상은 83호 반가사유상과 마찬가지로 미륵보살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83호상을 소개했던 예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 78호 반가사유상을 세부적으로 찬찬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78호상의 두드러진 특징은 머리에 화려하게 장식이 된 보관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형식의 보관을 쓰고 있는 83호상과는 비교가 되죠. 흔히 이 보관을 1월식 보관이라고 합니다. 해와 달을 닮은 모습으로 장식이 되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읽었던 불교미술사 연구의 권위자 문명대 교수님의 논문에 의하면 이것이 해와 달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불탑을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하셨습니다. 저는 내공이 부족하여서 불탑이 맞는지 1월 장식이 맞는지 판단할 능력이 안 되지만 참고하시라는 차원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1월 장식 옆으로는 새 날개 모양의 장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와 보관이 만나는 지점에는 가로로 끈이 지나는데요. 이 끈이 날개 모양 장식의 둥근 고리를 지나면서 아래로 드리워지는 형태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고리를 지나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두 가닥이 되고 어깨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얼굴을 한번 볼까요? 눈은 지그시 반쯤 감고 있고요. 코가 상당히 높고 오똑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광대뼈가 살짝 튀어나오긴 했지만 저 정도는 한국인이라면 다 있는 수준이고요. 코가 높아서 그런지 이목구비가 뚜렷해 보이고 더 잘생겨 보이는 듯합니다. 입가에는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길래 저렇게 즐거워하는 걸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오른손을 보시면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만 살포시 뺨에 대고 있습니다. 나머지 엄지와 약지, 새끼손가락은 말아서 서로 모아진 모습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정말 섬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게 흙으로 빚거나 나무로 조각을 해도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데 금속 주조를 통해서 이렇게 유연하고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목에는 목걸이도 하나 걸치고 있는데 가운데 부분이 뾰족하고요. 중간중간에 동글동글한 게 들어가 있는데 보석 같은 게 박혀 있는 것을 표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양쪽 어깨에는 뽕 같은 걸 걸치고 있죠. 이건 천이라고 합니다. 흔히 불교 미술에서 보살이나 천신들이 몸에 걸치는 부드러운 천자락으로 표현되는데요. 실제로는 천자락이 저렇게 뽕처럼 달릴 리는 없겠죠. 아마 제 생각에는 조각가가 미륵보살의 신성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연출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양쪽 어깨에서 계속 내려온 천이는 반과좌를 하고 있는 오른쪽 종아리 부근에서 서로 만나서 X자로 교차되고 양팔에 감기게 됩니다. 위에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부분에 매듭이 지어져 있죠. 저건 하의를 묶기 위해서 저렇게 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이 상은 상반신에 천의를 걸친 것 빼고는 아무것도 입은 게 없기 때문에 저렇게 허리끈이 드러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상의를 벗고 있으면 젖꼭지가 드러나고 가슴에 털도 있고 배도 나오고 배꼽도 보이고 몸매가 참 추할 텐데 이 보살상은 정말이지 몸매도 미끈하니 잘 빠졌습니다. 이것만 봐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팔뚝에 감겼던 천의는 엉덩이 밑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의자 아래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중간에 매듭이 지어져 있죠. 장식적인 효과를 나타내려고 이렇게 한 것일 겁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조각한 걸 보면 조각가가 굉장히 세심하게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 단순히 돈 받고 하는 것이면 이렇게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제 생각에 이 조각가는 굉장히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이 상을 조각할 때 혼신의 힘을 다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하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그리고 보시면 치마자락이 의자 밑으로 길게 드리워져 있죠. 음각으로 연속적인 곡선을 파서 치마주름을 표현함과 동시에 신체의 윤곽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뒤를 보시면 치맛자락이 뽕처럼 뻗쳐 있네요. 아까 천이가 어깨뽕처럼 되어 있던 것과 같은 것으로 보시면 무방합니다. 왼쪽 발 아래에는 연꽃으로 된 족좌가 받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옆으로는 뻗어내린 치맛자락과 의자의 다리가 보이네요. 뒷모습을 한번 볼까요? 앞에서 보면 보관 때문에 화려해 보였는데 뒤에서 보니 조금 허전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뒤통수를 보니까 머리가 양갈래로 갈라져서 어깨로 내려오고 있고요. 양 어깨에서 내려온 천이는 등에서 U자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치마를 입고서 의자에 앉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주름이 S자 모양으로 휘었네요. 그냥 대충 표현해도 될 법한데 이 상의 조각가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표현을 해줬습니다. 그 아래로 더 내려오면 이렇게 의자 좌판 밑으로 내려오는 옷자락과 밑으로 드러난 의자 다리가 보이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살펴본 것 같으니 외관을 관찰하는 것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빛의 과학 특별전에서 이 78호 상을 관람했을 때 이런 안내문이 옆에 있었습니다. 첨단 기법의 검사를 통해서 이 상의 성분은 구리와 주석, 납으로 되어 있고 금속으로 뼈대를 만들고 거푸집을 이용한 밀랍 주조법으로 제작되었으며 도금은 수은 아말감 도금법으로 한 것을 알아냈다는 내용이었어요. 이런 것을 알아낸 박물관 연구원 분들께 정말 고생하셨다고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국보 83호 반가 사유상은 국적을 신라로 보는 의견이 대세이지만 이 78호 상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고구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백제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신라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고구려설을 주장하시는 대표적인 분은 강우방 전 경주박물관장님이시고요. 백제설은 김리나 홍익대 명예교수님, 그리고 신라설은 앞서 언급했던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님이십니다. 그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거를 다 말하면 영상이 너무 지루해질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